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 건설이 제주 관광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토지 수용과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술렁이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도 일어 제2공항 건설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와 난산리 일대에서 30년 넘게 농장을 운영해온 최 모 씨. 농장 대부분이 공항 부지에 들어가 이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뻥 하고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 만약 이주한다 해도 어디 가서 또 이만큼의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되면 공항 부지를 감정평가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 인근 소음 피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조성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원희룡 지사의 구상. 이에 대해 소음 피해 지역인 신산리는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이고, 마을의 40%가 공항 부지에 들어가는 온평리는 부지를 서쪽으로 옮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산리와 난산리, 고성리는 일단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확실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용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거에 따른 확실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는 만큼의 보상이 됐던 어떤 나중에 삶의 터전이 됐던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 2012년 국토연구원이 해안 지역으로 제시했던 입지가 내륙으로 바뀐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대한항공이 훈련용으로 쓰는 정석 비행장과 항로가 겹치는 것을 피하다 보니 소음 피해 가구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정석 비행장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게 개입됐거나 아니면은 도민의 삶을 전혀 도외시한, 지역 주민을 굉장히 무시한. 온평리와 신산리는 마을 총회를 열어 반대 대책위 구성도 논의하겠다고 밝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2공항 예정 지역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제 주간정책회의에서 제2공항 예정 지역에서 3년 동안의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해 투기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에서 어제 열린 경매에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 임야 600여 제곱미터가 감정가의 4배가 넘는 4,3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는 제2공항 신설을 앞두고 제주와 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 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지난 1998년부터 중국 항공사의 제주 취항만 자유화되면서 제주와 중국 노선의 80%를 중국 항공사가 점유하고 있다며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원희룡 지사가 내놓은 에어시티 구상이 부동산 투기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지역 주민 피해 대책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 건축 붐이 일면서 골재 공급난이 빚어지는 바람에 골재값이 1년 사이 갑절로 뛰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골재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잇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말에 LNG 기지가 완공될 예정인 애월항. 현재 공정률은 35%로 계획보다 6%포인트 낮습니다. 골재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재 시세에 따라 가격을 올려주는 민간 공사와 달리 광급공사는 조달청이 계약한 단가만 지불하다 보니 공급 순위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는 레몬콘이 터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 3회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정을 추진하는데 좀 주장이 지금. 항만과 국가어항 8곳을 비롯해 도로와 하청 광급공사들도 골재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호황으로 올 들어 골재 수요가 지난해보다 30%나 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됐던 제주 해군기지 준공도 불투명해진 상황.
하지만 환경훼손 논란이 일어 제주에는 채석장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항만시설 부족과 하역 비용 부담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골재를 들여오기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허가받은 골재 채취 사업장이 돼가지고 사업장 나름대로 면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국책 사업에 대한 그 한시적 공영개발 골재 채취를 추진을 하는 방안을 골재 수급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제2공항 건설까지 앞두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말 제주도와 도의회가 새해 예산을 놓고 충돌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극한적인 대립이 빚어졌는데요. 올해 예산 심사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29일 동안의 정례회 시작을 알리는 자리. 구성지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은 제주도의 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노인, 청소년, 1차 산업 예산은 줄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사라진 이른바 의원 사업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마음은 이미 다 비었기 때문입니다. 안이 비움을 당했다는 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낡고 나쁜 관행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혁신과 변화, 개혁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창조 경제 육성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교통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예산안에서 제외한 이성문 교육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앞으로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교육 장만의 책무가 아닌 국가의 책무입니다. 임시 방편이 아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대규모 삭감과 부동의, 사상 초유의 도지사 발언 중단과 집단 퇴장으로 얼룩졌던 예산심사. 올해도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임원이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삼다수의 중국 인터넷 판매와 관련해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업무를 독단적으로 진행한 임원 허모 씨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조만간 신임 이사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 부근 바다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제주에서도 고층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감지되는데요. 제주에서도 해마다 지진 발생 빈도는 늘고 있지만 안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8년 완공된 제주도청 건물. 보수공사는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지진에 버틸 수 있는 내진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휘를 맡는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처럼 도내 공공시설의 내진 설계율은 40%에 불과합니다. 특히 병원과 항만시설은 10% 정도만 내진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예산 반영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다른 우선순위에 좀 밀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좀 그런 우리 안전 분야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환경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 학교를 방문해 교육할 수 있는 이동안전 체험버스는 단 한 대뿐. 버스에 탑재된 지진 체험장은 신문지 2장 정도를 펼칠 수 있는 규모로 안전수칙을 체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좌우로 흔들려야 되고 위아래도 흔들리고 물건도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량 내에 탑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를 적은 효과밖에 낼 수 없습니다. 지진을. 그러다 보니까 교육 효과도 좀 떨어지고. 제주 지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지진이 36차례나 발생했고 올 들어서도 8차례나 관측됐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매년 지진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도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30mm 가량으로 낮부터 차차 그치겠는데요. 다만 뿌연 안개와 방무가 낀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은 만큼 외출하실 땐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내일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밤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7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네, 현재 서귀의 기온 16도, 안덕과 남원 18도, 낮 기온은 20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종일 18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있는데요. 다만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안개가 낀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낮까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18도 내외를 유지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와 청주공항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대구와 김해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해양경비안전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차귀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삼치와 잡어 25톤을 잡고도 조업 일지에 1.5톤으로 축소해 작성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올 들어 제주 해경이 납포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모두 74척입니다. 지난 14일 지반 침하로 이른바 포트홀이 발생한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오거리 부근 도로의 차량 통행이 오늘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수자원 본부는 오늘 도로에 뚫린 구멍을 콘크리트로 메웠고 오늘까지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차량 진동으로 도로 밑에 20년 된 오수관이 부서져 지반이 내려앉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개발 사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과 채용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 JDC와 겐팅 싱가포르는 도내 대학생과 졸업생 등 60명을 싱가포르에 보내 13주간의 어학연수와 18개월의 취업 연수 과정을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주도는 해외 연수가 끝난 뒤 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도내 투자기업에 취업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제주본부와 마늘제주협의회는 내년산 마늘 계약 단가를 1kg에 2,8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00원 높고 역대 최고가였던 2013년산보다도 200원이 높은 것입니다. 한편 내년 제주 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올해보다 7.4%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에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17만 4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전정 집계됐습니다. 또 수출 상담회에는 1,65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2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그제까지 열흘 동안 열린 박람회 기간에는 자원봉사자 600여 명이 참가해 교통정리와 외국어 통역, 안내와 해설 등을 맡았습니다. 중국 관광시장의 변화에 맞춰 고급 쇼핑시설과 스마트 관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은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의 평균 소비 지출액은 3,252달러지만 제주 방문 관광객의 지출액은 1,900달러에 그치고 있다며 프리미엄 쇼핑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 관광 시장에 80년대와 90년대 출생 인구가 주도하고 있어서 온라인 관광 시장 등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